말고 자연식 채소와 단백질로 채우는 하루 식단. 건강을 위해 비타민 한두 알씩 챙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습관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필요로 하는 건 약통의 알약이 아니라 밥상 위의 자연이라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영양과 식생활 습관을 연구하고 있는 정민아라고 합니다. 올해 57살이고 20년 가까이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에서 식단 상담과 생활습관 코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직접 만난 분만 대략 2,00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낫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제품 광고나 후원이 아닌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낀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장.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합성 영양제가 아니다. 최근 국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조사에서 중장년층의 영양제 복용률이 전체의 198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은 혈중 비타민 수치가 정상입니다. 즉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를 습관처럼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제의 효과를 수도꼭지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몸속 대사 과정은 물 흐름과 같은데 수도꼭지 압력만 올린다고 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파이프, 즉 혈관과 세포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채소와 단백질 같은 자연식입니다. 혹시 하루에 3끼 중 1끼라도 편의점 식사로 때우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1끼만이라도 색깔 있는 식사로 바꿔보세요. 오늘의 실행 팁. 아침에는 두부와 계란 흰자, 점심에는 현미밥과 나물, 저녁에는 삶은 생선과 채소찜. 의 조합만 유지해도 필요한 비타민과 단백질 대부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8컵을 함께 기록해두면 소화와 순환이 안정됩니다. 주의사항. 고혈압 약이나 혈당 약을 복용하신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과도하게 늘리지 마세요. 체중당 1g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제보다 자연식의 기본 논리를 봤습니다. 다음은 그걸 실제 식단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2장. 채소가 몸속 의사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의 한 국립대학 연구팀은 50대 이상 성인 2만 명을 열년간 관찰했습니다. 하루 5가지 색의 채소를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았습니다. 저는 이걸 채소 레인보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빨강은 토마토, 노랑은 단호박, 초록은 시금치, 보라는 가지, 흰색은 버섯. 색깔이 다를수록 항산화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냉장고 속에 한 가지 색만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 가서 5색깔 채소 장바구니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오늘의 실행 팁. 냉장고 문에 채소 색깔 체크표를 붙입니다. 하루에 먹은 색깔을 표로 기록합니다. 일주일에 5색 모두 채워지면 자연스레 균형이 잡힙니다. 주의사항.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를 한 끼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마세요. 삶아서 물기를 버리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채소의 색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단백질의 균형 쪽으로 넘어가 보죠. 3장.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 지나치면 벽을 무너뜨린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량의 6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양제 단백질 파우더를 과하게 먹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에서 김호철님이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5살의 호철님은 퇴직 후 헬스장에 다니며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스쿱씩 드셨습니다. 2달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급상승했고 불면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단백질을 자연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 두부 한 모, 점심 삶은 달걀 2개, 저녁 닭가슴살 소량. 3주 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주 2회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실행 팁. 단백질은 식사 때마다 손바닥 크기만큼 생각하세요. 가공육보다 생선 두부 계란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통풍이 있는 분은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세요. 혈중 요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양을 맞췄다면 이제 언제 먹느냐가 다음 주제입니다. 사장. 시간이 약이다. 식사 리듬 조절. 서울의 한 종합병원 노화연구소는 일상 리듬이 혈당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혈당 회복 속도를 절반으로 늦춥니다. 저는 아침 7시 이전, 점심 12시, 저녁 6시 이전 식사를 권합니다. 이 3시간대는 몸의 소화 호르몬이 가장 활성화되는 자연 리듬 구간입니다. 혹시 저녁 식사를 7시 이후에 하신다면 그 하루는 과식데이로 표시해 보세요. 눈으로 보면 습관이 보입니다. 오늘의 실행 팁. 스마트폰 알림으로 저녁 식사 마감 시간을 등록하세요. 물 한 컵을 마시고 알림을 끄면 식사 종료 신호가 됩니다. 주의사항. 당뇨가 있는 분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과식보다 공복 이상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는 식사 리듬까지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영양제보다 자연식 하루 3끼의 균형이 몸을 지탱한다. 둘째, 채소는 색깔별로 먹을수록 몸속 노화를 늦춘다. 셋째, 단백질은 양보다 출처와 시간이 중요하다. 저의 기준은 항상 같습니다. 검증된 정보를 근거로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것.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하루에 5색깔 채소 먹기, 단백질 손바닥 크기 확인하기, 저녁 6시 이전 식사 마치기. 댓글로 이번 주 식단 실험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